자, 시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의 얘기. 이게 지난달 12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원래 이게 피해를 입은 편의점 직원이 모르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인연을 잇더라고요. 그 범죄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이게 지난달 그 12일 저녁에 6시 50분경에 시흥에 있는 그 주거지에서 이복형을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약 2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서 그 편의점 직원을 그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그 면식 관계가 없었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.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뭔가 어떤 그 폭력 사건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서 그 사람인 줄 알고 이복형을 살해하고 바로 이동을 해서 살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 살해된 그 피해자는 바로 그 여성의 동생으로 밝혀져서 이것이 아무런 그 면식이 없는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보복 범죄를 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밝혀졌습니다. 일단 피의자가 처음에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화가 나서 그랬다.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. 이게 전형적인 일종의 범죄자들의 수법이기도 한데 이번에 보니까 그 피해자를 내가 좀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복 살인임을 본인 스스로 자백한 건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? 이거는 이제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뭐 왜 화났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나서 범행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그 횡설수설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동기를 바로 본인이 그 여성을 살해하러 갔고 그리고 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보복 살인임을 실토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그 판단할 때는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하러 가서 살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검찰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보복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셈이 된 거죠. 네, 이 사건도 좀 이해가 앞선 두 사건도 그랬지만 이해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게 뭐 의부통행에 대한 살해 이 부분도 말은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2분 떨어진 그 편의점에 갑자기 가서 내가 몇 년 전에 이 사람이랑 마찰이 있어서 갑자기 살해를 한다? 잘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왕 한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그 기회에 내가 또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을 같이 살해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가 있는데 뭐 일반 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. 보통은 이렇게 혹시 내가 나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게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면피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숨거나 도망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? 이 사람도 좀 평범해 보이지는 않아서요. 예. 물론 뭐 이제 정신병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정신병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좀 쉽게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일단 경찰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본인 자백이 있으니까 보복살인죄 이걸 적용했다는 건데 그리고 의부청을 살해할 때 현장에는 어머니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어머니는 이제 그 말린 과정에서 다쳤고요. 어머니는 지금 이제 정신병력을 얘기하면서 선처를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검찰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보복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 특가법상의 제5조 11 제1항에 보게 되면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1항을 보게 되면 수사라든지 재판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그 친족에 대해서 보복살인을 했을 때는 사형 무기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제2항에 보게 되면 일반인들,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피해자라든가 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복살인을 하게 된다면 사형 무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심신상실이라든가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그 범행은 아니라고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진술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멀쩡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이제 심신상실이라든가 심신미약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